자,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넓게 뛰어앉기 하니까 좋긴 좋은데 이쪽이 썰렁한 것 같아요. 그죠? 문제를 안 풀어와서 그런 건지. 어때요? 복습들은 해보셨나? 언제 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러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평상시에 한 3일에 한 번 꼴로 한 10문제씩이라도 풀어두면 좋죠. 일반적으로 한 번 강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대략 한 지난 첫 시간에는 40문제 정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이상 풀 거예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만 한 10문제씩만 복습을 하면 된다니까 말 되게들 안 들어. 그런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다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지금이 많이 힘들 때죠.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매일매일 풀어도 이해 안 가는 것도 있고. 그죠? 그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죠. 오늘 배워야 될 게 분량이 좀 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저랑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너무나 문제의 양이 많으니까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을 만한 것은 저랑 한 두세 문제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는 해올 거 아니에요? 집에서 미리 풀어봤나? 풀어도 안 보고 복습도 안 하고.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비교하는 거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할게. 서울에 있는 지금 오후 특강 하거든요. 30문제씩.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날 배운 건 너무 잘해. 지난주에 강의했던 데에서는 30개 중에서 100점이 2분 나왔고, 그 다음에 1개 틀린 분이 2분 나왔고, 성적들이 많이 좋아요. 그런데 그날 배운 건 이해를 다 해. 내가 이해는 시켜준다 이거예요. 근데 꼭 2주 뒤에 가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그걸 보고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자신감 갖게 해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그날 배운 건 이해는 잘 되는데 아무리 강의를 제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잘 들어도 그날 이해한 걸 복습을 안 하면 2주 뒤에는 어떻게 되죠? 잊어버린 거 아는 사람이 왜 그래? 항상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7, 8월 달에 따라서 9, 10월에 자신감이 확 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까짓 거 왜 안 되나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고득점이 안 나와서 실망한 건가? 아니면 공부 안 하니까 어려운 건가? 그건 여러분한테 판단이 되니까 오늘 한번 또 취득세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55쪽에 나와 있는 17번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17번에 보면은 밑줄 과점주주 옳지 않은 것. 그럼 우리가 취득세 지난 시간에도 과점주주다 그랬으면은 항상 보죠. 설립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은 무엇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최초는 전부에 대해서. 그 다음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뭐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무엇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그 다음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다. 증가가 안 됐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문제 지문에 나올 때 과점주주면 요 네 가지가 나오고 함정이 증가가 됐냐 안 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되겠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지문이 길게 나왔다. 지문이 길다 그러면 항상 답은 어떻다? 쉽단 얘기예요. 그 쉬운 걸 감추려고 앞에다 잔소리 집어넣으니까 지문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지문이 길면은 요거 답은 쉽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지문이 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민법이야 세법이야 이러고 고민할 사람이 있죠. 절대 지문이 길면은 답이 쉽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포인트 1번. 1번의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첫째 줄 맨 끝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세 번째 줄에 법인의 주식을 동그라미 어떻게 취득했다? 모두 취득했다. 이거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따라서 취득세부가 된다. 맞죠? 2번 포인트는 뭐죠? 그렇죠. 잘했네. 세 번째 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주식 비율이 그 이전의 주식 비율보다 마지막 줄 어떨 때? 그렇죠. 동그라미 쳐야죠.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본다. 요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뭐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번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그럼 답이 나왔네.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가 돼야지만 취득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주식의 비율보다 밑줄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증가분. 그러니까 요 단어를 보고 뒤에 증가냐 모두냐 요것만 보면 답이 그냥 나와. 지문이 길어도. 찾을만 하지 않아요? 왜 저랑 할 때는 그것도 잘하는데 왜 안 해? 집에다가 내 브로마이드 하나씩 다 설치해놓고 공부해서 봐요. 자,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돼요? 3번. 4번 포인트가 뭐죠? 여기 보세요. 항상 했지만 과점주주를 먼저 보고 설립 보면 편하고 나는 싫다. 그냥 설립시만 보도 된다. 이래도 되는 거죠. 과점주주다. 설립시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5번.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은 취득세 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그렇죠. 비율이 증가가 안 됐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취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그 17번 문제 지문 이해 가요? 이것만 보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야. 지문이 길수록. 확실하게 알겠어요? 불안해서 하나 해볼까요? 자, 18번은 요건 내가 원래 계획이 과제를 내주려고 그랬어요. 왜? 정답이 없거든요. 요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할 기회를 주려고 그랬더니 한번 해볼까요? 불안해서 안 되겠어. 18번 갑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여 밑줄 과점주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 등의 비율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바로 요거야. 요거 설명한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한번 해볼게요. A를 보죠. A는 설립 시 몇 프로예요? 설립 시 35%. 자격이 안 되니까 취득세 안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자 등으로 25% 취득해서 모두 비율이 몇 프로가 됐어요? 60%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죠. 최초면 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모두면 몇 프로가 돼요? 60%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자, 60%. 그 다음에 B번 보죠. B번 보니까 설립 시 몇 프로죠? 여기 보세요. 설립 시 60%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럼 평생 몇 프로까지는 세금 안 내는 거야? 60%까지는 안 내는 거야. 그 다음부터 증가분만 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증자 등으로 20% 취득해서 80%가 됐대요. 그럼 80%가 됐으면 증가분이 몇 프로가 되죠? 20%. 이해가세요? 20%. 그런데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C번 보면은 설립시 몇 프로? 자, 여기다 해보자. 설립시 몇 프로? 자격이 안 되니까 취득세 안 내죠. 그런데 증자 등으로 인해서 1차 증자로 몇 프로 샀어? 그래서 몇 프로가 됐어? 60%가 되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몇 프로가 되죠? 60%가 되겠죠. 이해가셔? 그 다음에 2차 증자 등으로 인해서 10%를 또 취득을 해서 몇 프로가 됐어요? 70%. 몇 프로 증가됐죠? 10%가 되겠죠. 이해가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D번 볼까요? D를 보면 설립시 몇 프로? 10%. 자격이 안 되니까 취득세 안 내죠? 그 다음에 1차 증자로 20% 해봐야 몇 프로? 30%. 자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몇 프로? 35%에서 65%가 뭐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죠. 최초는 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몇 프로가 되죠? 6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는 맞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 없음이에요. 이걸 설명 안 하고 한번 고민을 주게 했겠다 했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 개념은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줘? 숫자 어려워요? 왜 이래 말을 해 말을. 그럼 말하기 싫으면 여기 저 마스크 왜 안 끼셨어? 마스크 다 끼셔야 되는데? 마스크? 마스크 다 쓰셔야지 불안하잖아. 그죠? 건강을 위해서 의무죠. 의무. 자, 그래서 비율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이론 나오는 것도 있는데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다만 그냥 그림이 크게 나와서 이거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하나씩 하면 이론하고 똑같은 거야. 따라해봐. 설립, 최초, 이미, 다시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한 건 그 정도가 되더라. 그 다음에 19번 나와 있는 것까지만 할게요. 19번 보죠. 문제 밑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당연히 지금 했던 것도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1번 설립시 몇 프로? 40%. 그럼 설립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격이 안 됐어요. 40%. 그랬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추가로 20% 취득하여 6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 60%면 최초로 과점주주 된 거죠. 최초면 무엇에 대해서 취득으로 온다? 모두에 대해서. 그러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모두 몇 프로가 된다? 60%. 이해 가셔? 한 번 더. 2번. 2번은 뭐가 되느냐? 설립시 60%래요. 설립시 60%면 평생 60%는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난 거야. 했다가 추가로 10% 주식을 취득해서 70%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설립시 60%인데 그 다음에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 사서 70% 됐죠?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 증가분이 70%죠? 내려요. 미치겠어. 또 시작이야. 어쩌나. 오늘 또 큰일 났네. 증가분은 몇 프로야? 10%가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 설립 후 60%. 설립 후 60%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게 60%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모두 60%까지 냈는데 추가로 10%를 취득을 해서 70%가 됐다. 이거예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어. 60% 세금 냈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프로 취득했어? 10%. 그래서 70%가 됐죠.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한 것만?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한 것 몇 프로가 되겠죠? 10%. 그 다음 맞고요. 4번 설립 후 60% 주식. 여기 보세요. 설립 후 60%다 그러면 최초란 얘기죠. 그럼 60% 냈죠?
그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 보니까 15%를 양도해서 45%가 됐대요. 그럼 45%면 과점주주가 아니죠. 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을 하여 그럼 10% 취득하면 55%가 되겠죠. 그럼 다시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래 안 그래? 처음에 과점주주 됐었잖아. 매각을 해서 과점주주가 아니죠. 매입을 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거와 비교해서 증가분만 취득으로 보죠. 과거에 몇 프로까지 세금 냈어? 그럼 앞으로 평생 60%까지 안 내는 거야. 근데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가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증가가 안 됐으니까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겠죠. 증가분.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얘기는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증가된 게 없잖아. 말뜻 이해 갑니까? 60%까지 세금 낸 거야. 다시 과점주주가 돼도 55%뿐이 안 돼. 그럼 5%에 대한 건 감소가 됐지 증가된 게 없다는 얘기죠. 항상 증가라는 뜻은 이해 가요? 올라가야지 과거보다. 눈동자 보니까 2주간 공부 안 했어. 왜냐면 우린 직업병이라서 강의할 때 딱 보면은 공부했나 안 했나가 딱 답이 나와요. 첫 시간에 보면 알아요. 지난 시간에 무지하게 내가 이렇게 하세요. 그럼 고득점 할 겁니다. 잔소리 했었죠. 발창 도루묵이네. 다시 원점에서.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되죠? 4번. 5번. 설립 후 60% 가졌다가 20%를 양도해서 40%가 됐다. 똑같죠? 60% 갖고 있다가 매각을 해서 40%가 됐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돼야 되겠죠? 자, 추가로 25%의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가 됐죠? 65%. 그럼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거랑 비교해야죠. 과거에 몇 프로까지 세금 냈었어? 60%. 지금 몇 프로 됐어? 증가분이 없죠? 고개 끄덕거리다 들킨 사람 또 있고 어떻게 하면 좋노? 오늘 저는 불신 강의를 합시다. 내가 하는 거 얘기하지 마. 죽어라. 사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자, 60%까지 냈죠? 다시 65%가 됐죠? 5%가 증가됐죠? 그럼 취득으로 간주하는 비율은 몇 프로가 될까? 5%.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에 관한 것, 과점주주에 관한 것은 이 정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네 가지만 아시면 된다는 것. 꼭 해보셔.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은 취득 시기가 나와 있죠. 취득 시기는 작년에 독립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출제 가능성이 없어서 한 3문제 정도만 저랑 같이 풀고 나머지 문제는 과제로 내드리든가 여러분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보란 얘기예요. 나올 것만 좀 복수 좀 하라니까. 취득 시기는 요것만 알아두면 되죠. 뭐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나올 때는 국, 수, 공, 판, 장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얘들은 항상 그 날짜가 입증이 된다는 얘기야. 5개 뭐뭐 시작. 국수, 공, 판, 장. 그럼 요거는 유상승계 돈 주고 왔을 때 사왔을 때 국가로부터 외국에서 수입했을 때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요거는 어느 날이 취득일이 된다?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건 다 뭐가 되느냐?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의 잔금일. 요게 아니면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콕 찍어 뭐가 나오냐? 개인 간의 거래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한 거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요 말이 나오면 요게 아니니까 계약서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계약서를 쓰면은 잔금일이 항상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쓰지.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을 때.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을 때 거의 실무에서는 없죠. 시험이니까 나오는 거야.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되면 추산을 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잔금일로 인정해 주죠. 그럼 요거와 그 다음에 연부가 나온다. 연부다 그러면 사실상 뭐가 되죠?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이라는 건 할부금을 얘기하죠. 또 써? 여기 보세요. 그런 다음에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항상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이 된다는 거. 이것만 초점만 한 번씩만 복습하면 되죠.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볼게요. 59쪽에 20번 볼게요. 밑줄 취득세 취득시기. 틀린 것은 1번 유상승계로서, 여기 나왔네요. 유상승계로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다만 계약상의 잔금일이 밑줄 명시되지 않았다. 여기 있네요.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되면 추정을 하라고 그랬죠. 언제가 잔금일로 본다고 그랬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등기일. 따라서 틀린 것. 답이 몇 번? 1번. 그러니까 지문은 길지만 요 내용만 알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요것만 알아도 답 맞추겠다. 그 다음에 2번 연부다 그랬으면 여기 있네요. 연부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문이 길어요. 긴 거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건축이 나왔을 때는 세 번째 줄 끝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기억 안 나요? 내가 건물을 지어요. 준공검사 떨어졌어. 야, 사용해도 좋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겠죠. 그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교부일이야.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은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중에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항상 그랬잖아. 허가를 받아서 치면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둘,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줄에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 이게 바로 뭐예요? 허가 없이 짓는 건축물. 허가 없으면 뭐야?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가 돼요?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어쩜 표정이 이러냐? 요건 내가 해드린 이유는 올해는 안 나오겠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드린 거야.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어디서 바람이 부나? 자꾸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 안 되겠어.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4번은 동그라미 매립, 동그라미 간척. 요게 작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매립을 한다. 바닷물을 메꾼다. 강물을 메꾼다 그러면 외우지 말고 매립? 강물을 메꾸네? 흙으로 메꾸네? 그럼 공사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겠죠. 공사를 하면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는데 두 번째 줄에 준공, 인가일 전에 승낙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그 중에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이 되는 거죠? 빠른 날. 그렇게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다만 거기 보세요.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대요.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으면 변경일이 빠르죠.
또 내래요. 미치겠어. 아니 맨날 빠른 날이면 알면 뭐해. 뭐가 빠른 날인지 모르잖아.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공부 안 해가지고 오늘 첫 시간 잔소리 좀 해야 되겠네.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다 이거야. 그럼 뭐가 빨라요? 사용일이 빠르죠. 그럼 빠른 날이니까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것. 이해 가세요? 불안해서 안 되겠다.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아이고, 기지개 피라면 그것도 말도 안 들어. 다들 힘내셔. 어떻게 해야 오늘 시간을 잘 지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뭔지를 모르는데 거기다 내가 설명해봤자 뭐가 될 거야. 여러분 눈동자도 많이 피곤해 보이네. 그래도 어차피 할 거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누나는 왜 결석했어? 일이 있어서? 어디로 갔어? 같이 결석했어요? 보고 싶단 얘기예요. 20번 취득식이 이해가요?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떤 날이 빠른 날인지는 아시겠나? 그거 알면 취득식이 끝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21번은 체크. 체크는 집에서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22번 보죠. 22번은 밑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가 아닌 것. 그럼 이거죠. 국수 공판장 단어만 찾으면 되는 거야. 1번 포인트가 뭐죠? 지방자치단체 나오니까 국가가 없어서 당황했어. 항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나오거나 지방자치단체로 나오거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와도 다 동급이야. 얘는 국가와 똑같이 세금을 안 내는 거고 국가로부터 사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왔다, 다 사실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다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또 당황하겠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니까 국가와 동급 사실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가로부터 유상 맞죠? 2번 포인트는 뭐죠? 공매 맞죠? 3번 포인트가 뭐죠? 판결문 맞죠? 4번 포인트가 뭐죠? 법인장부가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인 간 거래는 항상 뭐가 된다? 계약상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얘기할게요. 잘 봐요. 개인으로부터 샀다. 그러면 계약서상의 잔금일이야. 그 다음에 법인으로부터 샀다. 장부니까 법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보면 돼요. 개인으로부터 샀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일. 법인으로부터 샀다. 그럼 뭐가 돼요? 사실상의 잔금일. 그거와 등기일과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기출문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을 했는데 누구한테 사왔냐? 개인한테 사왔다. 그럼 계약서. 법인한테 사왔다. 사실상. 그 다음 등기일이 있으면 비교해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다시 한번 개인한테 사왔다. 계약서상 잔금일. 법인한테 사왔다. 사실상 잔금일. 요게 나오면 항상 등기일이 같이 나와요. 그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의 잔금일이 아닌 경우는 몇 번이 된다? 5번. 해볼 만하죠? 반응이 없어서 23번 체크. 체크는 과제예요. 24번 보면 보죠. 밑줄 취득 시기.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밑줄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아니죠. 사용일하고 비교해서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그러니까 잘 봐요.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사용일이 나오면 그 중에 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항상
사실상 사용일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이 돼요? 1번.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증여. 증여는 무상이죠. 언제가 취득일이 되죠? 계약일. 그 다음에 3번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판결문 중에서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승계는 계약상의 잔금일.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판결문 중에서 그냥 판결문에 입증됐다. 사실상이 되는데 어떠한 증서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 판결문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가 되는데 썩 중요하지는 않아요. 판결문에 의했다. 끝! 이러면은 사실상이야. 근데 판결문 중에서 어떠한 화해조서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 그러면 계약서를 인정한다는 것.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판결문은 얘만 공부해 두면 돼요. 해보자. 판결문. 그 다음에 4번 연부. 연부다 그랬으면은 언제가 되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해가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상속. 상속은 언제가 되죠? 상속 개시일. 이해 가시겠어요? 다음 25번 보죠. 밑줄 취득세에 대한 옳지 않은 것. 1번 또 나왔죠. 토지의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그런데 변경일 이전에 사용한다 이거야.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으면 변경일이 빠르죠? 또 내래요. 미치겠어. 똑같은 거 몇 번째인지 몰라 이거.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으면 언제가 빨라? 사용일. 따라서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2번 무상승계. 요거 나왔죠? 우리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반품하는 거 있죠? 반품할 때는 조건이 있죠? 등기 등록하면은 돼요, 안 돼요? 등기가 되면 무효가 안 되는 거야. 홈쇼핑에서 구두 얘기했죠? 태그 띄면 반품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돼요? 60일 이내. 얘는 일방 변심에 의한 건 아니죠. 부동산은 쌍방 합의를 해야 돼. 어떤 거? 증서에 의해서. 공정증서, 인락조서, 화해조서에 의해서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요거라고 그랬죠. 등기. 이해 가셔? 이거 매일 강조했습니다. 볼게요. 등기 등록하였더라도 등기 등록이 됐으면 얜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또 안 본다래요. 다시 한번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어떡하면 좋냐?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진짜 공부 좀 하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봐. 대다 요 앞쪽에 앉아갖고 고개 끝 도리도리 하고 있잖아, 이쪽을. 여기 쓰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갔더니 잊어먹는 거야. 항상 무효를 할 때는 등기가 되면 무효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시험엔 꼭 이게 함정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뭐야? 등기 등록한 후에 그랬잖아. 그럼 무효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60일 이내 신고라던 조서에 의해서 입증이 됐던 다 쓸데없는 거야. 일단 등기가 됐으면 취득이야. 그러니까 항상 등기가 됐나 안 됐나가 포인트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단 등기가 됐으니까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는 거지. 포인트 연습. 친애하는 서구청 구민 여러분들, 오늘 힘든 거 첫 시간에 내가 이해하는 거지만 설명은 이해가?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었는지 무조건 고개 끄덕거리고 아니고 이래. 내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위원회 여보세요. 대답이 틀리더라도 마스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스크는 꼭 하셔요. 하는 게 당분간만 한 2주만이라도 참으면 되죠. 빨리 마스크 해요. 없어요? 마스크 없어요? 자, 틀어막아. 하여튼 힘내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 도와줄 길이 문제 포인트를 개강 때부터 했는데 그죠? 많이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어요. 요즘 세법 강화하고 다 나오죠. 어디 가격 올라가고 이런 거 보지 말아요. 시험 때까지는. 여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항상 얘기했죠. 제가 예측한 대로 돌아가는 거야. 예측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얘기했잖아. 자, 보유 단계, 보유세를 강화한다. 그럼 양도세는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양도도 강화하죠. 그러니까 갖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거기다 또 결정적으로 취득세도 이렇게 한다 이게야. 그럼 뭐야? 사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집값 올라가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지도 못하고 해. 팔지도 못하고 해. 갖고 있지도 못하고 해. 그럼 뭐예요?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이번에 굉장한 찬스라니까. 제발 공부해서 자격증 따둬요. 찬스야. 이렇게 억압된 게 여태 정권 이래 없었거든요. 이건 뭔가 한번 큰 걸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도 봐요. 툭 던지고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된다? 후퇴하는 것들이 벌써 생기잖아요. 통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법 항상 그랬잖아요. 던져놓고 여론을 보고 저항이 세다. 후퇴하는 거고 저항이 없다. 그럼 밀고 나가는 거고. 이건 예견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화될수록 여러분은 꼭 붙어야 돼 오래. 다 자신 있죠? 그래 화이팅 해봐요. 세법 다 틀리면 어때? 공시법에서 다 맞으면 되지. 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세법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공시만 다 맞으면 되지 뭐. 잘해보라고. 그러니까 좀 세법은 몇 번 연습하면요 답이 있잖아. 이거 아까도 배웠잖아. 국수 공판장 동그라미만 찾으면 답이 나와. 이렇게 쉬운 공부가 어디 있어. 항상 하죠. 어렵게 하면 한도 끝도 어려운데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이거 우스운 거예요. 이건 세법이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야. 초등학교 문제지. 다음 숨은 글씨 찾으세요. 이게 문제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맨날 곱하기도 안 나오고 더하기 빼기만 나오고. 공부할 게 없는 거야 사실 세법은요. 근데도 틀리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잘해봐요. 또 학원에서도 많이 신경 쓰신다며. 끝나고 나서도 그날 배운 거 문제 풀이도 하고 한다며. 근데 그게 중요한 그것도 학원에서 신경 쓰니까 좋은 건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날만 열심히 하면 뭐해? 그로부터 2주 뒤 다 까먹고 다시 오는데. 특강 들으면 뭐해? 공부 안 하는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있죠? 매일 하는 내기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죠? 항상 신선해요? 항상. 그러니까 좀 즐겁게 하면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인천은 여러 군데 강의를 오랫동안 돌아가면서 했습니다만은 여기 서구는 처음인데 옛날에 여기서 했었어요. 거맘? 거기서 했었어요. 거기 원장님이 이 세롬학원의 대표님의 회장님의 아주 친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그래서 나 좀 처음 하니까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죠. 그로부터 7개월. 이제 좀 나도 정신 차릴 때가 됐구나. 공부에 좀 욕심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서 첫 시간은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으니까 하셔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등기 등록했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아니하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나왔습니다. 3번은 첫째 줄 끝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죠. 그럼 조합은 언제 취득을 잡느냐? 사용해도 좋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되겠죠. 언제가 돼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는 이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상승계했으면 사실상 잔금일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대요.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잔금일이 빠르죠. 왠지 이제 슬슬 사람 돼가는 거야. 맞았잖아. 등기일이 취득일로 본다. 빠른 날이니까. 그 다음에 5번 나왔습니다. 판결문 포인트죠. 괄호 안에 화해조서는 제외 그랬죠. 그럼 순수한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유상승계는 판결문은 언제가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해서 취득 시기는 이 내용에 관한 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작년에 여기서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26번 체크, 27번 체크, 28번 체크 집에 가서 하시든가 말든가. 그 다음에 29번은 과거의 기출문제인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드릴게. 보죠.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동그라미 개인이 취득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괄호 안에는 쓸데없는 거고 박스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누구예요? 개인이 취득했어요. 누구한테 사왔냐? 개인으로부터 샀느냐?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샀느냐? 요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요거죠. 내가 개인으로부터 사왔으면 언제가 된다? 계약상의 잔금일. 하고 등기라고 뭘 해야 된다? 비교한다. 개인한테 샀을 때. 그럼 그걸 바로 기억이 나와 있죠. 기억에 개인으로부터 밑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뭘 봐야 된다? 계약상의 잔금일. 몇 월 며칠? 7월 31일. 계약상 7월 31일 계약상.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몇 월 며칠? 10월 5일. 비교해서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개인한테 사왔다. 계약상.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등기일. 비교해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몇 월 며칠? 7월 31일. 이해가요? 노노노. 법인으로부터 샀다 그러면 법인은 국수공판장이죠. 국수공판장은 뭘 봐야 된다? 사실상 잔금일이 몇 월 며칠이 되죠? 9월 20일이죠. 그 다음에 등기일 비교해야죠. 등기는 몇 월 며칠? 10월 5일.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몇 월 며칠이 되죠? 9월 20일. 따라서 답이 몇 번이 될까요? 3번. 이해 갑니까?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예요. 한 번 딱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엔 안 나왔거든요. 언제든지 저 같으면 이거 낸다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샀다. 계약서를 보는 거고 등기일은 항상 비교하고. 법인한테 사왔으면 법인장 보니까 사실상을 보고 등기일 비교해서 빠른 날이 되고. 처음 봤을 땐 야 이거 헷갈리겠다 하지만 개념을 알면 좀 간단하지 않아요? 해볼 만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샀는데 누구한테 샀냐? 개인한테 샀다. 계약상. 법인한테 샀다. 사실상. 그 다음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숫자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취득 시기에 관한 겁니다. 한번 시간 날 때 나머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해는 가셔? 꼭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는 과세 표준이 나왔는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이거죠. 뭐가 되느냐? 여기다가 써드릴게. 이어서 할 거니까. 자, 우리가 공식을 배웠는데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다. 그럼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 거냐? 요거는 당연히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요거대로 신고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가액.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가 있느냐?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느냐, 포함할 수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나올 때도 됐고.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 뭐냐? 취득가액. 이거대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엔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시가 표준액이 된다.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된다? 큰 금액이 된다. 날짜는 빠른 날, 금액은 큰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부다, 할부다, 연부다 그랬으면은 뭐가 되는 거죠? 연부 금액이 된다. 할부 금액. 할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액이 되는 거죠. 매회 사실상 지급액.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입증됐으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데 이거는 6개죠. 국, 수, 공, 판, 장, 다음 뭐가 있죠? 법률이 있다는 거, 법률. 그러니까 법률은 날짜를 물어봤을 때는 안 들어가는데 금액을 물어볼 때는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짜를 물어볼 땐 국수공판장 5개뿐이 없고 금액을 물어볼 때는 법률이 추가된다. 법률이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야. 그냥 법률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을 알아두면 요게 다예요. 요것만 알면 돼. 자, 그럼 67쪽에 나와 있는 30번 밑줄 취득세 과세 표준 틀린 것은 1번 요거네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취득 당시의 가액. 다만 연부다 그랬으면 뭐가 되죠? 연부금액. 연부금액은 어떤 금액을 뜻한다고 그랬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 다음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은 포함된다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계약금, 보증금도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거 상식 모두 취득가액이 얼마냐? 10억이다. 100억이다. 그럼 계약금 20억, 중도금 30억, 잔금 얼마? 50억. 이렇게 되겠죠. 얘들은 쳐다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취득가액에 포함된 거를 나눠서 주는 거니까. 따라서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당연히 포함해야지. 계약금이 뭐야? 취득가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거란 얘기죠. 따라서 계약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정확한 설명이죠. 2번 취득 당시의 가액은 밑줄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이다. 아니죠. 신고하면 그 금액이 뭐가 되죠? 과세표준, 취득가액이 되죠. 신고 안 했을 때만 뭐가 되죠?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신고 안 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죠. 그게 바로 뭐가 되죠?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뭐가 틀린 말이죠?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가 틀렸죠. 신고하면 신고가액이고 신고 안 했을 때만 뭐가 되는 거죠? 시가표준액.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2번. 3번. 3번은 뭐가 있느냐? 건축하거나 개수 다 필요 없어요. 건축하거나 개수하면 가액이 증가되죠.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죠. 이해가셔? 간주취득은 뭐야? 가액이 늘어나야 간주취득이 되는 거죠. 취득으로 간주하죠. 그럼 증가한 가액이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땐 뭐가 되죠?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고 4번 나왔어요. 4번은 밑줄 과점주주.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은 우리가 다 했던 건데 부동산 총가액을 법인의 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렇게 써놓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이거예요. 과점주주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한 게 얼마냐? 100억이다. 이 중에 지분율을 곱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점주주는 뭐예요? 법인이 100억의 부동산 샀다. 근데 지분율이 60%다. 그러면 60억에 대해선 누가 취득한 걸로 보죠? 과점주주. 지난 시간에 계산까지 해드렸는데 과점주주는 전부 취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분율만큼 취득한 걸로 봐. 그럼 지분율을 곱하는데 지분율은 어떻게 구하냐?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수. 그러니까 요거는 모두 만주 발행했는데 과점주주가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요것분의 요거니까 지분율이 몇 프로란 얘기죠? 60%. 곱하면 되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법인이 부동산 취득가액에다가 어떻게 하죠? 발행주식 총수분의 보유주식을 어떻게 곱해서 계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율을 곱한다는 얘기죠. 이 설명은 이해가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요놈은 과세표준은 부동산 총가액을 요거죠. 부동산 총가액 100억을 법인의 주식의 총수 밑에 있는 건 나누는 거죠. 이것도 분수계산 미치겠네. 밑에는 나누는 거야, 분수계산할 때. 그런 다음에 뭘 곱하는 거냐?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취득한 주식. 그러니까 나눈 다음에 곱한다는 게 지분율이에요. 그래서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요 놈이 되죠. 이게 불안하지? 요 이론 이해가요? 회사가 100억 취득했어.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보유한 주식수. 요걸 따로 뭐라고 표시하면 되죠? 지분율. 그러면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냐? 법인 부동산 취득가액 곱하기 뭐가 되죠? 지분율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이게 지분율이니까.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공매. 공매는 국수공판장 어디로 들어가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다 그러면 뭐가 되죠? 연부금액.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이 된다고 그랬죠? 2번.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많이 제일 나오는 것들이니까. 과세표준은 이번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별 표시 또 하면 뭐해? 나중에 책 털면 다 별이 우수수 떨어질걸. 정말 별 표시 없습니다. 자, 요 취득세 과세표준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겠어? 꼭 알아야 돼. 이것만 알아도 답 찾기끔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용어를 쉽게 생각해요. 공식이 세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럼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이냐? 이건 상식적으로 취득세니까 뭐가 돼요? 취득가액. 그대로 신고하면 돼. 신고 안 했을 때만 정부에서 결정한 금액 뭐가 있죠? 시가 표준액.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수공판장 법률 요거 알아두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뒤에 31번에 과세표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